반갑습니다. 목수의 길입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먹고 자고 그냥 또 한 뼘이 또 는 것 같은 외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사를 한번 해봅시다. 투밀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문사를 하죠. 이 투밀이의 어원이 참 모호합니다. 그 도중에 미싱 링크가 생겨서 우리는 언제부터 투밀이를 썼는지 라는 단어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투밀이의 뜻도 없고, 그 책에 보면은 퇴밀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투밀이의 투자가 뭐 어떤 투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였는지 뭐 알 길은 없고, 요거를 뭐 양면밀이, 머리 두자를 써서 그냥 두밀이 뭐 이런 식으로 볼록밀이 뭐 누구는 이거 요 면이 배면이니까 배밀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뭐 투밀이든 두밀이든 용어는 헷갈리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두께를 잡아야 됩니다. 두께 잡고 폭 잡고 그다음에 저기 쇠실이 대패 가지고 머리 모양을 내 가지고 재단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살도 우리가 이제 600에 이게 14에 뭐 33인가 그렇게 문살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600 이거를 다 대패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재단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500으로 미리 재단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실제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내경이 460인가 그렇죠? 460인데 460 다 치면 안 되고 촉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최소 480까지는 나와줘야 되고 일단 저는 여유롭게 그냥 5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찍은 데 기준으로 이제 4개를 그냥 뭐 따로 묶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재단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500 언저리에 이제 문살이 지금 제작이 된 거고 이제 요거를 두께를 먼저 잡아 보겠습니다. 표면이 지저분한 애를 먼저 깎고 그 다음에 뒤집어 가지고 12mm 맞춘다. 어결이네요. 결 방향 잘 확인하시고. 자, 문살은 안 휘면 좋겠지만 뭐 지금 이제 수공구를 하는 입장에서 안 휘게 대패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정교하게 치기보다는 일단은 썰매 대패를 믿고 치는 수밖에 없죠. 일단 뭐 대패질은 잘 된 것 같아요. 4개의 대패질이 다 끝났고 이제 두께 그러니까 폭이죠. 요 높이에 대한 폭을 잡을 거고 뭐 30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요건 자유롭게 치수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얘 또한 이제 저는 요걸 31 정도로 잡았거든요. 31 썰매 대패고 4개를 다 붙여 가지고 한꺼번에 패를 다 쳐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면 한번 정리하고 뒤집어서 두께를 가공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우리 쇠실이 문살 머리를 만들기 위한 요 대패입니다. 덕영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대패고 요즘 물량이 잘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험을 치려면 얘가 필요하다. 보시면 이제 날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쪽이 머리를 만드는 곳이고 이쪽이 배면을 깎는 곳이죠. 둥근머리 대패를 하기 위해서 만든 대패 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치는 거야. 그냥 대패를 치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생기면서 기우뚱 하거든요. 그때 이제 또 뒤집어 가지고 여기 꼽아 가지고 또 대패를 치면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괜찮아요. 자, 한쪽에서 10번을 치면 반대쪽에서도 10번을 치게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쪽 면이 이런 식으로 배도 생기고 머리가 생겼죠. 요거를 이제 여기 꼽으면 돼요. 꼽아가지고 대패를 치면 됩니다. 자,
자, 10번씩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의 머리가 나오고, 지금 이제 요 대패 특성 때문에 위에가 각이 져 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지금 요 대패의 끝을 보면 여기가 오목하게 퍼져 있어요. 요 두상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른 뭐 내환 대패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많이 밀 필요도 없고 뒤칭으로 한 번씩만 밀어줘도 충분하다. 깨리야.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살이 제작이 됩니다. 이제 문살에 먹을 넣도록 할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먹대를 만들 수 있는 여유분의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울거미에 그어놨던 요 먹선을 가지고 먹대를 이용할 겁니다. 이제 500 언저리에 잘랐고, 이 내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6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중앙쯤 언저리에 맞추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요 촉의 길이만큼 미리 빼가지고 한쪽에 붙여 놓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저는 기준선을 그 장부 깊이를 6mm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 울거미의 내경선하고 이 친구 아까 6mm 빼놓은 선하고 미리 이렇게 선을 일치시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클램핑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기존에 그어놨던 요 12mm의 먹선을 그대로 옮겨 그리면 됩니다. 요렇게 얹어질 애잖아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업 세밭. 가업 세밭.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로되는 어플장, 세로되는 바들장,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엎는다는 건 위에서 내려 찍는다는 의미고, 받는다는 의미는 밑에서 위로 찔러 올린다는 의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만나는 거니까 얹어지도록 여기 12mm를 딸 수 있게 12mm용 문살을 표시를 한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바들장입니다. 바들장에도 12mm의 마킹을 해버리면 구멍이 엄청 커 보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6mm라고 우리는 하는데, 요 간격 안에 6mm의 선이 두 선이 또 그어져야 되는 거야. 얘를 센터 잡아서 뭐 지그를 짜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디바이더 가지고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울거미 할 때 최초로 잡아놓은 요 그 디바이더는 풀면 안 되거든요. 풀지 말고 요걸 그대로 쓸 거예요. 부분 여기 이제 내경선이잖아요. 여기서 장부촉이 나오는 건데, 요 선에서 9mm를 들어갑니다. 9mm를 들어가서 디바이더를 찍으면은 6mm씩 찍힌다는 이론이에요. 자, 9mm 선 한 개 찍어주고, 점 하나 찍어주고, 디바이더를 그 9mm 후퇴한 선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건 디바이더 세팅이 안 풀려 있어야 똑같이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내경선에서 3mm를 가든지 아니면 9mm 선에서 3mm가 빠지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요 내부 선이 6mm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직각자로 선을 또 그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내경선이 6mm가 맞는지도 확인해보고, 6mm가 좀 안 되거나 너무 커도 문제고, 그럼 이제 톱질할 때 선을 왼쪽으로 먹을지 오른쪽으로 먹을지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조립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여기 어플장 같은 경우는 하부에 선이 4개고 측면에 요 6mm 선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를 나중에 파내줘야 되거든요. 요 선 잘 기억하세요. 문살을 여러 개를 해야겠죠. 원래는 이 테이핑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딱 뭉쳐서 해야 되지만, 지금 이제 수업의 목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마킹을 붙여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어플장용, 하나는 바들장용, 그렇게 마킹을 할게요. 자, 한 선은 12mm가 그어진 상태고, 한 선은 이제 6mm를 기준선하고 6mm를 옮겨 그리면 되는 겁니다. 6mm 선 찍어 놓은 거를
위에다 바로 그리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머리 부분은 동그랗다 보니까 어려워요, 마킹하기가. 그래서 돌려서 그리는 게 맞다. 그래서 문살이 6개 6개인가요? 7개 7개인가? 6개 6개네. 6개 6개니까 6개 따로 마킹을 하면 되겠죠. 6개씩 끊어서. 원래는 여기 먹선을 넣는 게 좋죠, 요 배면에도. 근데 우리는 지금 톱대를 쓸 거니까 이 시간을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어차피 6개를 나중에 뭉쳐서 할 거기 때문에 바깥쪽 면만 선을 그어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만 가지고 할 거니까. 여기 바깥쪽 기준선들은 내면을 다 그어주는 거고, 그래야 이제 장부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선 그을 때도 한쪽 방향으로만 돌리면 이 녀석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점점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어놨으면 뿌려주세요, 선을. 오른쪽으로 가면 해, 왼쪽으로 가면 해 해가지고 선을 뿌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간 그 선이 안 만나요, 나중에. 그것도 물론 이제 그 부재 두께가 균일했을 때 얘기지만, 6mm 쪽은 그러니까 위쪽에만 또 마킹이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요 선을 이제 톱질을 하면 됩니다. 어플장부터 한번 썰어 볼게요. 원래는 여기 이 턱선이랄까요, 어디까지 재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선도 사실 마킹을 해야 하는데, 감으로 하셔도 돼요, 사실. 요 턱선까지만 올리시면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막 6개 다 꽂았을 때 한 번에 그냥 떼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1개니까 이렇게 칼을 넣어버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뭐 깔끔하게 안 떨어지면은 또 뭐 넣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플장에 대한 턱 짜임이 한쪽은 완성됐고, 이제 반대쪽 여기가 조금 난해할 수는 있어요. 일단 똑같이 이 좀 할까? 자, 여기서 톱질할 때 우리가 아까 마킹할 때 6mm보다 좀 작았다 그러면 톱선을 요 먹선을 바깥쪽으로 재단을 하면 돼요. 굳이 이 선에 맞춰서 자를 필요가 없단 말이죠. 먹선을 기준으로 바깥쪽, 너무 크다 싶으면 먹선을 기준으로 안쪽, 이런 식으로 재단하면 돼요. 얘는 손으로 밀어도.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지, 당연히. 이쪽에 두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건드리면 안 되고 얘만 이제 건드리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어 놓았던 요 측면에 6mm 선을 톱을 살짝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6mm 끌 가지고 그 부분을 파내주면 되겠죠. 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이제 요게 조립이 되려면 요 측면도 살짝 깎아줘야 돼요.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12mm 턱에서 여기 머리 끝까지 사선으로 한번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역 V가 되는 거죠. 줄 가지고 모양을 내 주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게 원형 줄이 뭔가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이쁘게는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를 꼽으면 조립이 된다. 너무 빡빡하죠. 아예 여기를 뭐 45도 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내뿌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모양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 환끌로 파낸다는 분들도 있고, 뭐 원체 방법은 다양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 벌어지는 것도 안 보여야 되고, 감점의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 제일 이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시험장에서는 아쉬운 대로 이제 줄 가지고 측면을 살살 갈아내 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바들장을 뭐랄까 둥글게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벌어져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일자로 떨어지는 거고,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만났을 때도 무조건 그냥 일자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전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11자, 내천자인가? 우물정자인가? 우물정자네요. 우물정자로 딱 꼽히는 게 정석이다.